아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의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가치, 특정 이념에 너무 기대거나 편향돼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그 시작과 끝인 정치적이라는 표현에서의 의미,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에 각각의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좀 해석된다라는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정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또 통진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어려운 정치를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함으로써 또 정치적인 저희가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특정 정파라든지 또는 특정 단체에 편향된 그런 방식의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그 표현이 혹여나 사법부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정당화하는 단어처럼 혹시 오인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좀 우려가 들어서 그런 정치적 사법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와 표현은 그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헌법재판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도 스스로 공정하고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에서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사법부 주요 보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지명이 됐을 때도 당시 청문회 때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부분이 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의를 비롯한 공정과 신뢰가 담보돼야 할 대법원장 자리에 정치적 이념성이 뚜렷한 인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그 소장으로 지명돼서 청문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결국 국회에서 부적격한 의견으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부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특정 정당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재판관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요건도 이제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현 정부의 법조계의 인사 관련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해. 대통령 인사권 행사도 그렇지만 어쨌든 법조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분들 중에 분명 이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이런 편향성 부분에 있는 분이 지명되고 인사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좀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럼 특정 정당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중용되거나 지명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십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어쨌든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요건으로 중요한 것이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또 헌법에는 이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통령도 어쨌든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이 있고 그 삼권 분립을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재량 권한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조계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정치적 활동을 했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후보자께서는 그것은 어쨌든 인사권자의 재량 권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기대어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 재판관으로 인선이 되게 되면, 임명이 되게 되면,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와 가치의 어떤 그 대립을 조정하고 또 그 우선순위를 결국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는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어떤 자신이 소원을 요구한 그 사안에 대해서 공명정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실현을 하고 또 그 재판의 어떤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재판관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이 존중되는 그 범위 안에서 인사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부를 포함해서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대법원,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원칙 하에서 인사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헌재가 대부분 법관 출신으로 구성됐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법관 출신이긴 하지만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아까 이제 윤상직 의원님께서도 PT를 띄워서 봤겠지만 이런 법적인 판단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으로도 그런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어 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그 대원칙은 어쨌든 존중돼야 되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동의하신다고 제가 이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의 구인체제가 계속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것. 그래서 아까 공백 문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예비 재판관 제도를 두거나 아니면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될 때까지 퇴임을 앞둔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러한 예외 규정이나 아니면 보완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소가 그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 저희한테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제가 소수 의견을 작성했는데요. 소수 의견이 아니라 아마 그것도 인원은 오히려 합헌의 그 각하 의견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여튼 이 반대 의견이죠. 반대 의견을 작성을 했는데 이 헌법재판은 다양성이 우선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양성이 충족이 되려면 9명 정원이 채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아마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재판관이 이제 낙마를 한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임명이 안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9명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기간을 지나고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되지 않는 것은 이건 위헌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제가 작성을 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지금 당장 내년에 저희가 5명이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대법원장 지명 2, 그다음에 국회 추천 3인데요. 국회 선출. 그 만약에 어디서 이제 구멍이 나면 바로 정말 큰일 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개헌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이제 재판관 예비재판관을 하더라도 정수를 늘려야 되고 또 임기를 후임자 선임시까지 간다면 또 그것도 임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자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채용하고 있는 거, 후자는 스페인인데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우리나라의 예비재판관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페인이 하고 있는 정도의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되는 이런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너무 기대거나 편향돼서는 안 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표현이 그 시작과 끝인 정치적이라는 표현에서의 의미,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에 각각의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좀 해석된다라는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정치적인 사건을 저희가 재판을 해서 정치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일반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정치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약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헌법재판의 시작과 끝이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의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재판에서 정치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에는 특정 정당 혹은 특정 가치, 특정 이념의 또 통진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어려운 정치를 생각할 것 없이 그냥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함으로써 또 정치적인 저희가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그 특정 정파라든지 또는 특정 단체에 편향된 그런
그런 방식의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그 표현이 혹여나 사법부의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정당화하는 단어처럼 혹시 오인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좀 우려가 들어서 그런 정치적 사법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와 표현은 그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헌법 재판을 다루고 있는 재판관들도 스스로 공정하고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요건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존경하는 윤상직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에서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사법부 주요 보직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을 하고 지명이 됐을 때도 당시 청문회 때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부분이 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의를 비롯한 공정과 신뢰가 담보돼야 할 대법원장 자리에 정치적 이념성이 뚜렷한 인사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한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그 소장으로 지명돼서 청문회가 있었을 때도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결국 국회에서 부적격한 의견으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대통령으로부터 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부적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주요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고 지난 대선 직전에는 특정 정당의 인재영입 명단에 이름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재판관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요건도 이제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런 현 정부의 법조계의 인사 관련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